가을 되면 되게 좋아하는 게 야구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세팅하신 분들 자료를 좀 보고 나왔는데요. 망연계는 앞에서도 전문 회사 쪽에서 전달을 해주셔서 망연계 빼고 그다음에 망분리도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망분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적이나 아니면 그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망분리 넘어가겠습니다. 망분리가 2006년, 2007년부터 정부 지자체 쪽에서 구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는 PC 2대를 주고 네트워크 분리를 하고 여러 솔루션을 입혀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관리적인 이슈, 사용자의 편의성,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후반 사업들이 많이 홀딩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제 망분리를 하자라고 해서 금융권, 특히 1금융권의 전산센터 쪽에서 PC 2대 주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를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안적으로는 분리를 해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킹부터 시작해서 정보 유출,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위원회 쪽에서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쭉 왔고 7월달에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이라는 걸 내놨고 추석 바로 전날 상세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다 배포했습니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받으셨겠지만 아마 저도 그 책을 이제 빌려서 잠깐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를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라 라는 정보가 나와 있었죠.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제가 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C를 보완을 해라. 그 다음에 메일 사용에 있어서 외부 메일과 내부 메일을 격리를 시켜라.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분리를 해라. 각각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에 붙어있는 데스크탑, 단말기들을 네트워크 접근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성 디바이스에 대한 그 자료 정보가 나가는 것을 통제를 해라.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분리된 망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망간 자료 정서 시스템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주변 기기 운영,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변 기기들을 역시 분리해서 운영을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PC 보안 관리 부분만 보면 인터넷 PC는 인터넷만 하고 업무 PC는 업무만 하되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웹 서비스, 이메일, 기타 등등을 분리를 하거나 최대한 보안을 좀 해라 라는 부분이죠. 모르시는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제가 보안회사 몇 군데 가서 미팅을 좀 했는데요. 1금융권이나 기타 좀 큰 규모의 IT 전산을 운영하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으세요, 현재. 근데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조그맣게 금융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망 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거 다 하시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개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업무 PC에 대해 통제를 해라. 인터넷을 할 때는 인터넷 PC만 사용을 해라. 매일 내 외부 메일 수신을 금지를
전환 등을 하여 악성 코드 유입 방지를 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망 연계 시스템을 경유를 시켜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이미지 등으로 변환하여 악성 코드 유입을 방지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뭐 PMS는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고, 주변 기기들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을 해라 라는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죠. 기존에 많이 하시던 네트워크 작동 통제라든가 그 계정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더 혼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면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이제 IT의 주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될 단말기들에 대한 그걸 지원해줘야 되는 업무 시스템들도 이제 하나의 큰 IT 자산이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나와 있는 솔루션이 다 폰트 솔루션들이고요. 전체 그 PC 보안을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고, 그걸 믹싱을 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하셔서 내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림은 간단한데요. 실제 망 분리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그 솔루션 업체라던가 아니 컨설팅 업체를 부르셔서 우리 시스템이 이러니까 무슨 솔루션이 제일 좋아?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회사가 한 60건, 70건 정도의 막걸리 사업과 데스크탑 가상을 구축을 해봤지만 모든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 틀립니다. 동일하게 구축한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보면 진짜 잘 모르세요. IT 쪽에 계신 분들은 산업에서 데스크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 다음에 뭐 개발자 아니면 뭐 재택근무자, 콜센터, 기타 등등의 어떤 환경들마다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과 접근하는 방법들, 어플리케이션, 기타 등등등을 뭐 러프하게는 아시지만 디테일하게 분석하신 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망블리를 접근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글 쓸 때 육하원칙으로 쓰는 것처럼 망블리 자체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용도로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접근하는지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망블리 솔루션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망블리 솔루션,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환경을 다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환경에 맞는 어떤 망블리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망블리를 가실 때는 내 환경 먼저,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들을 먼저 분석해 가고 진행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블리 유형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뒤에 고려사항만 제가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망블리, 논리적 망블리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망블리 유형에는 PC 2대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PC 2대를 주거나 아니면 망 전환 장치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금융전산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걸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네트워크가 혼용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통제를 해라 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망간 전송이라든가 보안 USB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보안 기록 장치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진행을 하실 때 하나하나 퍼즐 같이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망 전환 장치는 하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용 하드크로 부팅 시에만 인터넷 접속을 허용을 해라.
약간 좀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PC는 인터넷과 업무 같이 부팅시켜놓고 전환 장치를 쓰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인터넷용 하드디스크로 부팅한 형태에서 사용을 해라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구축하실 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많이 사용된 CBC 형태의 어떤 가상화 이론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OS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된 영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은 PC단에 있는 OS 커널단까지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한 것은 VPN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라우팅을 해서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를 해내고요. 마찬가지로 자료전송 시스템, 접근 통제, 추가적으로 가상화 영역 접근 시에 대한 인증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업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노트북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가 됐든 아니면 커널단을 분리를 했던지 간에 같은 키보드로 그 다른 영역을 로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깅할 때 나에 대한 계정 정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업무망에서 사용하는 키인되는 데이터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된 영역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보안 솔루션들이 잘 도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시고 진행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서버 기반의 가상화를 통한 망골리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 사용되는 거는 아시고 계시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VDI를 통해서 가상화를 해가지고 망골리를 하는 거고요. 단말을 뭐를 쓰냐에 따라서 약간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 어떤 피지컬한 단말과 논리적인 하나의 OS를 화면 전송을 받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보면 사용자에 있는 단말기에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의 화면 데이터만 받음으로 인해서 데스크탑을 격리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프로세서를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인증을 받고 정책 서버에서 나한테 할당된 데스크탑에 대한 화면만 갖고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 쪽에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보안, 특히 관리, 스마트업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VDI를 사용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말에 대한 분리도 있지만 그 VDI를 인터넷 전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인프라가 완전하게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가상 접속을 인터넷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가상 영역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상 영역으로 사용하는 저 인프라는 휘발성 데이터만 있다라고 보면은 그 영역에는 굳이 내부 업무에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넘어갈 필요가 없으세요. 캡처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업무 영역을 가상 영역으로 하고 단말기를 인터넷 영역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에 캡처 방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올라가셔야 되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면 가상 접속 영역은 실제 휘발성 데이터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용성이라는 부분을 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로컬 디스크만 사용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 가상 접속 영역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업무용으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업이라든가 이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명확하게 인프라스트럭처와 사용 방법이 틀리고 단말에 대한 보안 방법도 완벽하게 틀린 방법입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써머리 한다 보면 VDI 적용과 망골리에 대한 비교라고 해서 VDI를 인터넷 망을 사용했을 때는 망가 자료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아까 틀린 거는 가상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가상화 서버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말기 쪽에 있는 통제 부분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려사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으로 분리된 영역을 인터넷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업무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키텍처들이 다 틀리다는 걸 좀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용하고 그냥 업무용 VDI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인프라 측면과 어떤 그 보안 솔루션, 단말기,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 구성, 관리 이런 것들이 틀림으로 인해서 도입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업무용 VDI로 한다라고 하면 뭐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단말기까지 포함하면 그런 비용이 되겠지만 그 인터넷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100만 원 아래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망골리할 때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VDI 저희 회사는 이제 VDI라는 회사이긴 하지만 VDI가 맞는 건 아닙니다. PC 이중합, CBC를 통한 망골리, VDI 통한 망골리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하시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장단점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C 이중합 망골리 적은 규모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30개, 50개만 망골리하면 된다. 유저를 네트워크 하나 까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그 단말기 보완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개, 200개로 간다라고 하면 단말기 관리에 대한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물리적 망골리가 한참 동안 시장이 없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네트워크 공사 어떻게 하겠고 보안 어떻게 하겠는데 단말기 관리가 2배가 된다는 거죠. 금융부 같은 경우는 원 유저가 3대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든지 간에 최신 기술 도입을 하셔서 가상화 형태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가상화가 이제 CBC나 SBC, VDI로 가능하실 텐데 CBC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클라이언트가 기존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분리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가 단말기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VDI 관리적인 측면, 호환성 측면에서는 PC 이중화보다 훨씬 낫고 호환성 측면에서는 CBC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신 인프라 CBC에서 갖지 않은 인프라 중앙에다 격리시켜놓은 서버와 스토리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걸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데스크탑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도입하셔야 되는 망골리 솔루션이 지금은 베스트이긴 하지만 2, 3년 뒤에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도입하시면 5년 가까이 쓰셔야지 ROI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고려돼야 될 포인트들이고요. 망골리를 뭐로 하시든지 간에 분리를 하면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해지는 걸 기존과 같은 데스크탑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그 기본 전제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를 하는 여기 IT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해 명확하게 분리를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형태로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입니다. CBC가 됐던 아니면 PC를 2개를 주던 VDI를 주던지 간에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 관리라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향후에 솔루션 도입
비용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데스크탑의 관리 자체가 이제는 개인에서 IT 부서, 회사로 넘어온다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관리를 할 때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표준화되고 정책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는 가상화 전문 회사로서 VDI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망굴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서부터 시작해서 서버, 그 다음에 가상화 솔루션, 망굴리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 모니터링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라고 해서 또 망굴리 전용, 스마트워크 업무용 전용,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용의 어떤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빅데이터, 그러니까 스카프 G 레드라는 솔루션인데요.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를 다 없애고 로컬의 SSD를 꽂아가지고 성능을 확보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장비이고요. 투유 장비입니다. 투유 장비에 서버 4대가 뒤쪽에 들어가 있고 앞에 24개 SSD를 포함을 해서 한 150유저에서 많게는 한 200유저가 동일하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그 다음에 VDI 솔루션, 백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다 포함한 가격을 기존의 PC 도입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VDI를 통해서 논리적인 망굴리나 물리적인 망굴리 두 개의 형태로 다 가능하시고요. 사내망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스크탑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인 망굴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별도의 단말기, 심각하게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물리적 망굴리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제공해 드리는 저희 클로버 VDI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실제 솔루션 단에서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되는 것, 꼭 통제하고 정책을 내려야 되는 것들만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저희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VDI는 그냥 서버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상화 솔루션이 올라가고요. 그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 50대, 많게는 70대 가까운 가상화이 러닝이 되고 있어서 걔가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CPU, 메모리, 디스크에 대한 어떤 리소스 요청에 따른 것들을 얼마큼 잘 분배해 주냐가 사업의 강점이고 솔루션에 대한 강점입니다. 특히 이제 가상머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동시에 바이러스 스캐닝을 한다거나 동시에 점심 먹고 들어오셔서 웹 서비스를 한다거나 출근하셔서 로그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가상머신 안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 호스트단으로 빼서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부하를 최소화하고 사용자한테 모든 리소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호스트 베이스의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백신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굴리는 막 이렇게 솔루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자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일단 점심시간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은 솔루션 내용보다는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참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같은 것들이 좀 없었는데 망굴리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연구원에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자료를 시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같이 공유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고려사항을 공유를 해서 한번 망골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